발렌티노가 630만 원짜리 조끼 출시하자마자 전 세계 패션업계가 한국 재래시장으로 몰려온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발렌티노. 몽클레르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우리 할머니 옷장을 통째로 베껴가고 있습니다. 아니 베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걸 자기네가 만든 것처럼 포장해서 수백만 원씩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는 한국 문화의 저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뒤흔든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히잡을 쓴 중동 여성들이 런웨이 모델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데요. 그녀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는 순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김장철만 되면 질리도록 입고 계시던 그 김장조끼거든요. 알록달록한 꽃무늬에 솜이 두둑하게 들어간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조끼 말입니다. 금발의 러시아 미녀는 아예 카메라를 켜고 이 조끼에 대한 찬사를 쏟아냅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옷이 어디 있어요? 한국의 솜노빈 비술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옷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가득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의 반응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필리핀, 태국, 일본은 물론이고 저 멀리 중동과 유럽까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김장조끼를 입고 인증샷을 올리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가 이 김장조끼를 거의 그대로 베낀 베스트를 출시한 겁니다. 가격은 무려 630만 원입니다. 여러분 630만 원이요? 우리 동네 재래시장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 김장조끼를 말입니다. 몽클레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장조끼 스타일의 다운베스트를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내놨죠. 솔직히 사진만 놓고 보면 우리 할머니가 입으시던 그 조끼랑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로고 하나 박아놨다고 가격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럽 명품 브랜드들의 이런 뻔뻔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영감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문화를 도둑질해왔고 그걸 자기네 것처럼 포장해서 엄청난 마진을 남기며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한국의 김장조끼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발렌티노가 아무리 세련되게 포장해도 몽클레르가 아무리 프리미엄 소재를 운운해도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디자인이라는 것을요.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발렌티노 디자이너들 한국 재래시장에서 아이디어 훔쳐온 거 맞죠? 630만 원 주고. 살 바엔 차라리 한국 가서 직구하는 게 낫겠어요.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할머니 옷장까지 턴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유럽 명품 브랜드들의 오만함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풍을 맞은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눈이 높아졌거든요. 이제는 누가 원조인지 누가 베낀 건지 다 압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할머니들의 김장조끼가 전 세계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역전 드라마의 시작점은 역시나 K-팝 아이돌들이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에스파 카리나, 소녀시대, 태연 같은 톱스타들이 방송이나 개인 소셜미디어에 김장조끼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 입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일상복처럼 자연스럽게 착용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특히 지드래곤은 김장조끼 스타일의 베스트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면서 남성 패션으로까지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해외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 귀여운 꽃무늬 조끼는 대체 뭐야? 어디서 살 수 있어? 한국 브랜드야?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곧 이게 한국인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입는 옷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세계였던 거죠.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K-팝 스타들이 입는 옷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 아니라 한국 재래시장에서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서민적인 옷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더 큰 매력을 느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김장조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한 패션 아이템,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김장조끼는 한국인의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거거든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할머니, 어머니들이 김장하실 때 이 조끼를 입고 계시잖아요. 마당에서 일하실 때도, 잠깐 바깥을 보러 나가실 때도 툭 걸쳐 입으시고요. 외국인들은 바로 그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에 반한 겁니다. 미국의 한 패션 인플루언서는 김장조끼에 미니스커트를 매치한 코디를 선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합 진짜 미쳤어요. 힙하면서도 코지하고 세련되면서도 편하네요.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나만의 스타일이 완성됐어요. 필리핀의 한 여성은 파란 바탕에 분홍, 꽃무늬 김장조끼를 입고 선글라스와 명품 가방으로 풀 세팅을 한 뒤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댓글에는 촌스럽기는커녕 개성 넘치고 유니크해 보여요 라는 반응이 줄을 잇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조끼를 일상복으로 입고 모임에 나간 한 남성의 영상에는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같은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열풍이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제일 먼저 동대문 시장으로 달려가 김장조끼부터 삽니다. 알록달록한 색상, 큼직한 꽃무늬,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 없는 가격에 친구들과 함께 여러 벌을 사서 인증샷을 찍어대죠.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 필수 기념품으로 김장조끼를 사가는 게 완전히 정착됐습니다. 태국은 더합니다. 현지 쇼핑몰 사장들이 한국에서 대량으로 김장조끼를 수입해 가는데 우리 돈으로 1만 원 좀 넘는 가격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입기만 하면 귀여운 100% 보장이라는 후기가 넘쳐나고요. 중동 여성들의 반응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상적입니다. 히잡 문화권에서 패션의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김장조끼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따뜻하면서도 활동하기 편하고 화려한 색상과 무늬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중동 여성들이 김장조끼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은 단순히 옷 한 벌을 넘어서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 명은 한국인 친구 집에서 직접 김장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김치를 버무리면서 한국의 정과 문화를 느꼈고 선물로 받은 김치와 김장조끼를 인생 최고의 보물처럼 자랑했죠. 한국의 맛과 멋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라는 그녀의 말에서 김장조끼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 폭등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원래 한국 재래시장에서 5,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던 김장조끼가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무려 4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10배 가까이 뛴 겁니다. 뉴욕 한인타운에서는 김장조끼 가격이 자꾸 올라서 정작 우리 한인 어르신들이 투덜대신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해외로 이주한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제발 김장조끼 좀 보내달라고 SOS를 칠 정도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시죠? 품귀 현상도 심각합니다. 동대문 시장 상인들 말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사가서 재고가 동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김장철에만 팔렸는데 이제는 사계절 내내 팔려요. 특히 외국인들은 한 번에 대여섯 벌씩 사가니까 물건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상인들의 행복한 비명이 들려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조끼를 검색하면 품절 표시가 줄줄이 떠 있고 입고 알림 신청자가 수백 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김장조끼에 열광하는 걸까요? 직접 구매한 외국인들의 리뷰를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첫째, 보온성이 경이적입니다. 말도 안 되게 따뜻해요. 캐나다 영하 20도 날씨에도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라는 리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한국의 솜누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둘째,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이렇게 두툼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입고 있는 줄도 모를 정도예요라는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셋째, 편안함이 최고 수준입니다. 활동하기 너무 편해요. 팔을 움직이는데 전혀 제약이 없어요. 넷째, 디자인이 독특하고 귀엽습니다. 꽃무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다른 어떤 옷에서도 본 적 없는 패턴이에요.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한국의 솜누빔 기술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퀼팅 기법이거든요. 솜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뒤 일정한 간격으로 바느질해서 고정하는 이 기술은 보온성과 내구성, 가벼움을 동시에 확보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유럽의 퀼팅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들은 주로 장식적인 목적이 강하지만 우리의 솜누빔은 철저히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응축된 기술인 거죠. 러시아 여성이 한국의 솜누빔 기술은 경이롭다고 말한 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그들도 인정할 만큼 보온성이 뛰어난 거예요. 캐나다, 북유럽 같은 극한의 추운 지역, 사람들조차 김장조끼의 보온성에 감탄한다는 건 이게 단순한 옷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계된 방한복이라는 증거입니다. 발렌티노나 몽클레르가 아무리 비싼 가격표를 붙여도 수백 년 전통의 한국 솜누빔 기술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인 그랜마코어, 즉 할머니 패션이 김장조끼의 인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듯한 패션이 힙한 것으로 재평가받고 있거든요. 김장조끼는 이 트렌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무늬는 빈티지함을 제공하고 넉넉한 핏은 편안함과 개성을 동시에 선사하며 독특한 디자인은 남들과 차별화된 스타일을 완성시켜줍니다. 게다가 실용성까지 갖췄으니 완벽한 아이템인 거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김장조끼를 사고 싶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아이돌이 입는 무대 의상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일상에서 입으시는 진짜 생활복이라는 점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 그 자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평소에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문화의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하면 한복, 궁, 전통춤 같은 전통적이고 이국적인 것들만 떠올렸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신비로운 동양의 나라였고 그들이 원한 건 그 신비로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환상이 아니라 리얼입니다.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열광하는 겁니다. 김장조끼는 그 변화를 상징하는 완벽한 아이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집 앞에서 일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걸쳐 입는 가장 한국적인 생활복이 세계인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무대 위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의 부엌에서, 마당에서, 골목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그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콘텐츠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소셜미디어에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영상들을 보세요. 김장 베스트, 김치 베스트, 코리안 퀼티드 베스트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올립니다.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옷 한 벌 샀다는 기쁨이 아니라 나 지금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어 라는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K컬처가 도달한 경지입니다. 이제는 한국인처럼 사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들의 로망이 된 거예요. 미국 거리나 코스트코 같은 마트에서 김장조끼를 입고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후기들이 쏟아집니다. 캐나다의 한 대학생은 김장조끼를 입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는데 친구들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한국에서 직구했다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한 여성은 김장조끼를 입고 출근했더니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하며 구매 링크를 달라고 조르더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이런 일화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가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입니다. 한국 재래시장에서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김장조끼가 해외에서 몇만 원에 팔려도 발렌티노 630만 원짜리나 몽클레르 200만 원짜리에 비하면 천국의 가격이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품질에 이 가격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수백만 원짜리 제품보다 보온성도 좋고 실용성도 뛰어나고 디자인도 독특한데 가격은 수십 분의 1이니까요. 이런 압도적인 가성비는 한국 제조업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봉제 기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노하우가 결합돼서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발렌티노나 몽클레르는 브랜드 프리미엄으로 가격을 올리지만 실제 제품의 완성도나 기능성에서는 한국의 김장조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명품 브랜드들이 두려워하는 한국의 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 재래시장의 디자인을 베껴가면서까지 제품을 만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도 인정한 거예요. 한국의 디자인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적인 패션과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발렌티노의 디자이너들이 한국 재래시장을 샅샅이 뒤지며 영감을 얻었을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구겨졌을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전 세계가 이미 김장조끼에 열광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재미있는 건 명품 브랜드들이 아무리 비싼 가격표를 붙여도 사람들은 속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발렌티노 630만 원짜리 사느니 그 돈으로 한국 여행 가서 김장조끼 100벌 사고 올게요. 명품 브랜드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한국 할머니들한테 디자인료라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몽클레르 200만 원에 팔면서 양심이 있는 건가요? 원조는 5천 원인데 소비자들이 더 이상 명품 브랜드의 허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미 여러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김장조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꽃무늬는 유지하되 색상을 모던하게 바꾸거나 핏을 조금 더 슬림하게 조정하거나 소재를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요. 가격대도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발렌티노나 몽클레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하면서도 원조의 정통성은 지키는 전략인 거죠. 해외 온라인 쇼핑몰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김장조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셀러들이 생겨나고 있고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셀러들은 김장조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교육적인 요소까지 더하고 있어요. 이 조끼는 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손노빈 비술로 만들어졌으며 김장이라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설명을 붙이는 거죠.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께 판매하는 겁니다. 태국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현지 쇼핑몰 사장들이 한국에서 대량으로 김장조끼를 수입해 가는데 단순히 재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태국 현지인들의 체형과 기후에 맞게 약간씩 변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매 길이를 조금 짧게 한다거나 통풍성을 높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한국의 원조 디자인을 존중하면서도 현지화를 통해 더 큰 시장을 만들어가는 똑똑한 전략입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김장조끼 착용 영상이 바이럴을 타면서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제는 태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일본인들은 원래 한국 제품에 대해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장조끼 앞에서는 그런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의 한인타운에서 김장조끼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일본 패션 잡지들도 앞다투어 김장조끼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올겨울 꼭 사야 할 코리안 퀼티드 베스트라는 제목으로 화보를 실으면서 말이죠. 일본 패션업계가 한국의 디자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장면, 솔직히 좀 통쾌하지 않나요? 중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재미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한국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복도 자기네 옷이라고 하고 김치도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고요. 그런데 김장조끼만큼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이미 이게 한국의 것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K-팝 아이돌들이 입으면서 전파됐고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면서 문화적 맥락이 분명하게 각인됐으니까요. 중국이 아무리 짝퉁을 만들어서 싸게 팔아도 사람들은 원조 한국산을 찾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갓 찍힌 김장조끼만이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중국산 짝퉁과 한국산 정품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일단 소매 품질부터 다릅니다. 한국산은 고급 충전재를 사용해서 보온성이 뛰어나고 오래 입어도 형태가 유지되는데 중국산 짝퉁은 몇 번 세탁하면 솜이 뭉치고 보온성도 떨어집니다. 봉제 퀄리티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만든 제품은 바느질 하나하나가 정교하고 튼튼한 반면 짝퉁은 실밥이 쉽게 풀리고 내구성이 약합니다.
해외 구매자들의 리뷰를 보면 이런 차이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처음엔 싼 중국산을 샀다가 실망해서 정품 한국산으로 다시 샀어요. 품질 차이가 엄청나네요 라는 식의 후기가 많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